시장은 살아 있습니다. 강한 장이고요. 강세장이잖아요. 강세장의 특징은 아시다시피 내가 했던 시나리오를 바꾸면 안 돼요. 그리고 잘 팔면 안 됩니다. 어설프게 팔았다가 아예 못 잡아요. 삼성전자가 쉴 때 시장이 이제 대안을 찾기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또 아마 이제 조정폭이 얼만큼 보여주고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에서 대안이 되는 종목들은 나올 겁니다, 분명히. 일단 주도주를 잘 노리고 그 밖에 또 대안주가 나올 때 그것도 한번 좀 트레이딩으로 잘 노리고 이것도 다 필요한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수급 여건 때문에 빈집이다 그러면 많이 오르잖아요. 근데 그 빈집이랑 기다리는 그 시간에 우리 항상 기다렸었거든요. 이번 턴은 전자닉스니까 너무나 친근한 아이들이 팍 튀어버리니까 이거 기다리기가 더 지겨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견디자. 저도 꾹꾹 참고 기다리고 견디고 있다. 자, 우리 언제나 네. 그렇듯이 시장 총평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의 오늘 체감하는 시장의 모습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주도주 조정을 걱정하는 이유는 사실 오늘 종가가 20포인트, 22포인트 빠졌으면 요만큼 빠진 거죠. 요만큼. 오른 거 대비해서는 이 정도면은 건전한 조정. 좀 더 빠져도 건전하다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주도주가 빠질 때, 그러니까 지금 주도했던 건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일 텐데 그 둘이 주도주가 아니었을 때도 시장은 힘들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주도조정사서 갭으로 못 잡게 꽝꽝꽝 올라갔죠. 이 모습이 낯설었죠, 저희는. 그렇죠. 그런데 그 종목이 아침에 영업이익을 12조를 내는 겁니다. 와, 너무 잘했어. 그러나 우리의 걱정은 항상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날은 음봉. 진짜. 그렇죠. 네. 앵커님 저랑 뵌지도 그래도 2, 3년 됐는데 아, 예. 한 10번 이상은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미리 뺐으면 그땐 양봉. 이 패턴이 워낙 극명하게 적용이 됐던 터라 최근에는 그냥 오른 게 아니고 막 올랐는데 아침에 딱 열어보니까 외국인들이 300억 요만큼 팔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다른가? 라고 했는데 안 달라. 안 달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많이 올라왔으니까 일부 조정 나올 수 있죠, 당연히. 그러나 그거 뺄 때 다른 게 더 많이 빠진다. 이런 시장 특성이 우리가 시장을 항상 기대하는 이유는 과거와 다를 것 같아서 기대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똑같았어요. 근데 오늘 매도한 거 아마도 프로그램일 겁니다. 보시면은 그 프로그램이 뭔가 로직이 실적 발표하면 파는 로직이 있는지 선물 팔고 금토리 같이 팔더라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소 지겹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겨운 매도의 모습. 대표님 동의하세요? 오늘 시장 어떠셨어요? 네, 어제 그런 얘기 하지 말 걸 그랬어요. 왜요? 네, 어제 뭐라 그러셨는데요? 실적 발표 안 중요하다. 어. 삼성전자 빠진 괜히 그런 또 설레발을 쳐서 어제 한 96,000원, 97,000원이면 저항대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려 입이 방정이죠. 그런 쪽으로 봤었는데 일단 진행되는 건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한 채 오히려 이게 시나리오에 맞는 상황들이에요. 오차에 더 벗어나지 않고. 근데 어제 또 중간에 그 앵커도 그러고 너무 무시하는 섹터가 하나가 있길래 네. 이천제 이게 제가 그냥 아예 끝내버렸거든요. 아. LG에너지 솔루션 실적 잘 나온 거다 이거. 네, 그래서 이거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쪽에서 나왔던 실적이 테슬라 소형전지랑 ESS 쪽에서 성과되면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것만 가네요. 오늘은 또 하루 만에 해제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 너무 맞는 빨리 것 하시는 것 같은데요? 같아요. 근데 한 달짜리 하셔야지. 그러면 이제 다 취소 다 위험할게요. 예. 시장지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어요 오늘. 그 인정. 근데 그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대안을 찾기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쉴 때 그러면 이번에도 아마 이제 조정폭이 얼만큼 보여주고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에서 대안이 되는 종목들은 나올 겁니다 분명히.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가 기간 조정을 통해서 나오는 기간 동안에 시장이 하는 선택인 거죠. 그런 부분을 일단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어차피 조정받게 되면은 주도주가 조정받게 되면 이제 살 기회를 보야 되겠죠. 살 기회가 얼만큼 조정이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그 사이의 기간은 또 이런 또 예탁금이 80조입니다 지금.
네, 거의 뭐 무슨 그동안에 팔아놓고 정리했다가 이제 금액은 이만큼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삼성전자 조정 나온다 그래서 내가 판 금액은 아니에요 아직. 네, 벌써 저기 싸게 샀는데 팔았는데 좀 저기 갔다가 이제 조정 나오니까 이제 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밑에 또 지지권은 또 탄탄하다고 보기겠죠. 그 금액으로 봤을 때는 그런 상황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주도주를 잘 노리고 그 밖에 또 대안주가 나올 때 그것도 한번 좀 트레이딩으로 잘 노리고 이것도 다 필요한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2부에서 3부로 넘긴 질문이 있었어요. 그럼 오케이. 주도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확실한 그래도 주도주잖아요. 얼마에서 하면 될까요? 아까 고점은 96,000원 찍어주셨으니까 부장님 언제 들어가면 딱 좋을까요? 누가 팔면 들어가야죠. 아, 그런 또 피하지 마시고 얼마 정도면 적절해 보인다. 제가 경험적으로 주도주는 5일선은 안 깨거든요. 아, 5일선. 네. 근데 오늘도 안 깼어요. 닫고 올렸어요. 네네네네. 그러면 5일선 닿을 때마다 내가 한 번씩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21선까지 너무 과한가요? 경험적으로 그 중간에서 돌렸던 것 같아요. 네. 5일과 20일 사이에 한 번씩은 깼었으니까는요. 네네네. 그러면 우리의 전략은 닿을 때마다 조금씩 들어가다가 사실 근데 9만 원 초반이 9만 원이 5일선이군요, 전자는. 아. 저랑 대표님이랑 이거 해봤거든요. 이거 잘 안 돼요. 말은 이렇게 드리지만 네. 왜냐면 전자기 때문에 말이 안 돼, 저기 잘 안 되는 거죠. 차라리 하이닉스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더 손이 좀 빠르게 매매하면은 그 정도의 버퍼가 나올 수 있는데 전자로 그렇게 하기엔 사실 어렵습니다. 하이닉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5일선하고 21선 사이 정도가 적절하다. 네, 일부 트레이더들은 그 사이에 11선을 넣잖아요. 아마 11선 보고 계신 많을 거예요, 아마. 이건 이제 매매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시청자분들한테 그렇게 적극 권유드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네. 더 없는 분들이 사시기에는 적절하다 그 정도가. 그 안에서 좀 나눠 사셔야죠. 나눠서 네, 아, 그러면 오케이, 궁금한 오케이. 게 매매를 한다면 이제 그렇게 나눠서 살 기준을 마련해 주신 거고 매매를 할 때인지 아니면은 좀 어느 정도 수익을 보신 분들은 일부 계속해서 덜어내실 때인지 여기에 대한 판단은 어떠세요? 사실 12조라는 영업이익을 스트레이트 컨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마도 4분기도 더 잘 나올 것 같은데 내년까지 아마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바로 끝날 확률은 적어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오늘 시장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오늘 시장이 참 어설퍼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아까 2차 전지도 올라갔고 오늘 자동차도 좀 자동차, 올라갔거든요. 갔는데 그 이따 말씀드리기도 하지만은 대안을 지금 반도체 사기에는 약간 껄쩍지근하고요. 네. 왜냐하면 미국이 추세 복귀 안 했잖아요 아직. 그거를 좀 확인하고 내가 그때 해보겠다라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참여자들에서는. 그러니 세게 사기엔 애매모호하고 좀 많이 빠지면 그때 좀 들어가고. 그래서 오늘 1시 40분 거의 2시까지 많이 빠지다가 그때 과하니까 좀 들어오고. 시장이 지금 이런 것 같거든요. 오늘 이렇게 좀 장중에 나왔던 이유도 물론 중국발 얘기도 이따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사실 대표님 어제 좀 덜 빠졌죠 대표님 뭐가요? 시장이요. 네, 정신을 이제 차려 막 네. 탁탁 이런 분위기. 어제는 사실 사실 더 빠졌어요, 정상이죠. 크게 빠져서 네. 거기서 들어 올렸어야지 그게 또 진정한 조정의 얘기를 맞아. 합니다. 그런데 어설펐죠. 그렇게 셀 줄도 몰랐었고요. 주말에 우리가 금요일날 아니 토요일날 일어나서 야간선을 보니까는 3.8%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면 대충 120, 140포인트 그렇죠. 나올 텐데 100포인트 이상 때부터 살라고 째렸던 분들 무지 많으실 텐데 아이고 기회를 안 줘서 70으로 시작해서 그냥 올라왔어요. 하이닉스가 한 8, 9%, 한 10% 깨져 시작했으면은 내가 다 들어갈 텐데 아니요, 깨졌으면 못 들어갔을걸요, 오히려. 뭐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런데 그래야 항상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어제 시장과 오늘 시장 우리가 시장이 다른 악재 나오더라도 꾸준하게 오르는 시장은요. 그 전에 크게 뺐을 시장입니다. 근데 적절한 조정이 어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또 조심을 하는 거죠. 편하게 무역 분정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네. 에이펙 때 그냥 할 것 같으니 또 언제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 아침에 만난다고 했다면서요. 그런데 안심하고 중국에 요촉 해버리니 하나오전 해버리니까 주주들 조정이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죠. 네. 적도 안 나왔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뭐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근데 조정이 완전 끝난 건 아니지만 폭이 클 것 같지는 않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오늘의 시장 정리를 좀 해주시죠, 대표님이 이제. 네, 일단 하이닉스랑 전자 5일선, 그러니까요. 20일선 사이 인정? 저도 궁금해요. 일단 네. 9만 원 매수 1차. 그게 5일선 보니까 5일선. 네. 5일선. 2차 82,000원 21선. 8만 6천 원. 오, 그 사이에. 네. 네. 거기 2차. 네. 끝. 더 이상 안 빠짐. 그래서 안 빠진다. 닉스는요? SK하이닉스. 닉스는 좀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변동폭은 큰데 그렇죠. 돌린 것도 셀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냥 닉스는 삼성전자 보면서 낙폭이 좀 크다 그러면 그냥 사세요. 아, 삼성전자의 네. 주가를 기준으로 하되 네. 전자 주가가 거기 왔는데 그날 빠지는 것보다 닉스가 더 빠진다면 사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그렇게 전략.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라면은 만약에 그런 상황까지 왔다라고 했을 때는 소장 봐야 될 것 같아요. 보자. 예, 기회가 더 이쪽 수익률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어제부터 보니까 조금 요상한 게 오늘 삼성전자 뺀 게 어디냐면은 사모펀드 아이고. 아주 그냥 막 아침부터 뭐 엄청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얘네들 그렇겠구나. 죄송합니다.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하시겠구나라고 생각했더니 근데 그거랑 같이 똑같이 돌아가는 게 뭐냐면은 공매도 또 이제 쫙 이제 많이 올라오는 순서대로 쫙쫙쫙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점에서 들어왔는데 잘못하다가 이제 또 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한미반도체 올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걱정하게 되면 급하게 그럼 그들 다시 고점에서 저 쇼커버링 나옵니다. 그런 거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소부장 쪽들 기존에 주도했던 거 가파르게 올랐는데 이번에 조정폭 나온다 그러면 그게 더 좋은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매매와 함께 네. 그 매도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반도체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파는 것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파는 거의 기술이요? 매도에 대한 기준. 아까 지금 네. 이번에 잘 샀다가 언제 네. 파느냐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네. 그거는 연합뉴스 경제TV 매일 화요일 날 매일 알려주신대요. 지금 보고 계시니까 매일 지금 알려주시면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거는 가봐야 알죠. 그 근데 얼마큼 어떻게 아직은 갈지. 보유. 일단 지금은 아직은 보유. 쭉 가다 이제 조정이 나온다 그런 걸 살 생각을 해야지 매도를 벌써 생각하게 되면 이제 그거는 아직 갖고 있지 않은데 공매도를 할까요? 그럴 수도 없는.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냥 반도체는. 그냥 가져가 보시죠. 뭐 지금 여기서 그냥 또 조금 살 기회 들어오나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또 그렇게 돼서 현금 좀 여유 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좀 트레이딩할 종목들이 좀 다양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보시고 그냥 오늘의 장 강세 정리로. 업종 가시죠. 네. 그게 더 중요하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보기에는 오늘 시장의 하락 요인들은 오후장에 이거 같아요. 일본 같아요. 일본 증시가 낙폭이 커지다 보니까 근데 이게 원래 주말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다카이치 총리 후보분이 이게 그 공명당인가요? 거기랑 이렇게 연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불발의 가능성이 있다는데 어제 잘 버티더라고요. 엔화가 큰 변화 없이. 근데 오늘 또 후속적으로 또 그렇게 하면서 쭉 밀리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오늘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 증시와 아시아 증시와 또 미국 증시 연결돼서 우리까지 이렇게 돌아오는 구조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일본 저점대 만든 데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크게 안 깨지면은 오늘은 미국이 잘하면 또 꼬리 이렇게 쭉 다는 모습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일단 섣불리 보지 말자. 미국 오늘 지금 보니까 분위기 안 좋더라고요. 1% 좀 넘게 빠지네요. 네, 나스닥 근데 선물. 일단은 아직은 희망을 버리지 말자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요거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키포인트가 외국인들 선물 매도예요. 지금 저희가 10월달 시작하고 그다음에 연휴가 있는 전부터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선물 매도가 가동됩니다. 그동안 이제 플랫했어요. 그동안에 매도했다가 매수하면서 시장 이렇게 쭉 올라왔었는데 거기서 다시 이제 매도세가 가동되다 보니까 선물 매도 포지션이 점점 늘어납니다. 오늘 같은 날도 혹시나 싶어서 봤더니 역시나 또 오전에 좀 잠잠했다가 또 매도세가 확 커지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현물 매수보다는 선물 매도가 요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보통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하나 포지션에 극으로 갔었을 때 한 3만 개 이상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3만 개, 5만 개까지 극한까지 나온 게 있다 보니까 아직 클라이맥스라고 보기는 또 어려워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진행 중이구나. 요거 변하기 전까지는 일단 시장이 조금 좀 묵직하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세 쪽들은 2차 전지인데 요거 ESS 요게 핵심입니다. 요거 일단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운 쪽은 이번에 중국 상무부에서 조치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반사익 때문에 이 친구들 또 흥이 나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것들 빼고 양자모는 우리는 양자모 왜 올라요? 알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반응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비철금속 쪽에서도 요거는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최근 들어서 움직이는 것이 고려아연이 있는데 고려아연 주가가 이게 좀 게르마늄, 네, 그것도 하나 있었는데 또 희귀금속 쪽에서 성과되면서 매출이 한 600억 대 정도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2차전지랑 이렇게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보통 다 잊고 있었는데 예전에 보게 되면 LG에너지솔루션이 이쪽도 지금 중국에서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도 소재 쪽에서 제재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약간 자립화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자립화가 된 쪽이 뭐냐라고 보게 되면 SK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쭉 연결시키게 되면은 중국 거메이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거우메인가요? 이게 나오다 보니까 그건 좀 그렇고 아직까지 LG에너지솔루션이 가장 그러니까 그래서 뭐더라 트리타구라 뭐 하여튼 그 회사가 있는데 그 트레이딩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건 미국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들어와서 고려아연과 만들어진 한국 전구체 쪽에서 거기서 들어와서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들어와서 LG에너지솔루션으로 들어오는 구조다 보니까 이쪽에서 중국 아무리 제재 나와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 향 거기서 나오는 이제 전기차 쪽은 이제 약간 좀 위축돼 있고 ESS 쪽에서 이번에 나온 실적의 배경이 그거지 않습니까? 이 테슬라 쪽으로 2차전지 소형 쪽으로 들어갔고 ESS 쪽이고 그렇게 되면 ESS가 이제 됐어요. 이제 팍 이제 성과가 날 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중심으로는 계속 보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자동차도 뭐 그렇고 석유화학 쪽도 유가가 이제 점점 하락세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게 되면 이것도 변화가 되는데 그럼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2차전지 살고 정유 쪽에서 뭔가 변화 나온다. SK 이노베이션이네요. 이런 것도 좀 앞으로 변화가 될지 그것도 좀 보셔야겠죠. 또 약세 쪽은 요즘 최근에 좀 될 만한 것들 다 빠집니다. 좀 방산도 밀리고 우주항공 연결돼서 밀리고 조선도 밀리고 근데 원자력은 밀리긴 밀리는데 그렇다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자력으로 이번에 움직인 게 아니거든요. 근데 원자력 모멘텀 남아 있고 게다가 또 가스터빈 남아 있다 보니까 고점에서 조정 아주 잘 받았습니다. 이런 것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보셔야 될 것 같고 화장품 요즘에 엔터 이제 다 그냥 중국 때문에 타격받은 쪽이죠. 좀 힘들었습니다. 네. 그럼 약세 업종에서 이제 예전 주도주였던 조방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걸까요, 부장님 어떻게 보이세요? 시장이 방향성이 잡히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시적일 수 있으니까. 왜냐면 좀 엔터도 그렇고요. 빠질 만큼 빠졌고 뭐 여러 업종들 보면은 여기서 지지해야 되는데라는 수준이 지금 허벌나게 깨지고 있어요. 그게 수급이 너무 안 가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미국이 잘 돌아갔어요. 꼬리를 달고 올라나서 엔비디아 오르든 뭐 해서 다시 AI가 발동돼서 브로드컴이 더 가든 그럼 또 반도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또 소외예요. 또. 우리가 오늘 제가 한 11시 정도에 질문을 받은 게 반도체가 꼬리를 달고 있었잖아요, 위에서. 네. 시장이 그럴 때 꼬리 닿는데 어디로 갈까요? 라고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고객이. 대답을 못 하겠어요. 조선 가지 않을까요? 그때 플러스였거든요. 근데 오후에 그 살짝 그 뉴스 하나 스친 것 때문에 4% 5%씩 박살이 나니 이게 지금 보면은 시장은 좋은데 3,560인데 그 나머지 몇 개 업종이 아니고 몇 개 종목이에요, 대표님. 진짜로 5개? 그거 빼놓고는 처절하게 수급이 왜곡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지금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거죠. 싼 건 알아요. 싼 건 아는데 이게 수급이 들어와야지. 기관들이 좀 사줘야지. 들어가는데 아직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러니 추가 매수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들어온다는 믿음 때문에 혹은 기술적으로 지지하는 이거 보고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줄줄 세요, 대표님 진짜. 줄줄줄줄이에요, 줄줄줄. 엔터 같은 왜냐하면 거. 렌터나 화장품은 기존의 주도주의 역할을 예를 들어 자동차는 네. 주도주였던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칠게요. 네. 근데 화장품이나 뭐 오늘 조선도 많이 빠졌고 이런 애들은 원래 주도주였으니까 우리 원래 항상 얘기하는 게 남들이 벌었다고 흥분하지 말고 기다리면 오른다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화장품은 이번에 엔터는 남들이 빠질 때도 빠지고 오를 때도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기다리는 분들한테 혹시 위안이 될 말이 있을지 아니면 빨리 거기서 나와라 일지 어떻게 보세요? 기존 주도주였는데 맛이 간 건데 요즘 안 되는 거에 대한 뷰. 근데 뭐 자료를 살펴봐도 제가 종목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투자 포인트가 훼손된 게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인데 단순하게 중국? 그건 아니잖아요.
너무 센티가 너무 자극을 한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이스라엘 갔기 때문에 방산이 박살이 나고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솔직히 이건 중학생 매매예요. 중학생 매매. 그러면 이거는 그냥 편하게 뭐라 그럴까요? 전자를 사기 위한 핑계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중동 가서 화해시켰으니까 방산 판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논리적으로는. 네. 그렇죠. 근데 그 사실 그게 논리적이라는 게 우리가 배울 논리 때 만든 거지. 그렇지? 그렇죠. 논리 만든 거죠. 그냥 붙인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외인 기관은 팔고 있잖아요. 그렇게. 오히려 개인이 붙고 있는 거고. 그 누가 잘하는 건지. 사실. 저는 오늘 그 시장을 보고 그거에 대한 최근에 그 의문이 가는 거예요. 자리에 있는 게 난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적당히 유지를 해줘야지 더 사고 버틴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예 박살이에요. 아예 그러니까 박살이 아니고 거래 터지면서 그냥 저기 밑으로 음봉 박으면 팔겠어요. 차라리 거래도 없어요. 근데 이게 이거 어떤 종목들이 그랬냐면 예전에 코로나 때 잡주들이 그랬어요. 그때는 비대면 관련 쪽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뭐죠 그 저기 제약 뭐죠 까먹었어요 그 일동제약. 예 그런 것들 그런 식품. 것들 그런 것들 그때는 그것만 주식이었거든요. 모더나 스친 것들. 근데 실적 좋은 것들 뭐 근데 그 계속 흐르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결론은 6개월 안에 돌아오더라고요. 네. 네. 우리가 주식을 연합뉴스 경제TV까지 보시는 우리 영민한 시청자분들은 매일 시장을 보는 거죠.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 저희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대신 견뎌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아이. 근데 이게 제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똑같이 했다 치겠습니다. 근데 지금 며칠 지났어요. 나쁜 놈이 돼 있는 세상이. 너무 짧은 거지. 이건 일주일 만에 그런 거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일주일은 연거배수 세월이잖아요. 아무튼요. 조금 수급 여건 때문에 수급에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빈집이다 그러면 많이 오르잖아요. 근데 그 빈집이랑 기다리는 그 시간에 우리 항상 기다렸었거든요. 기다렸는데 이번 턴엔 전자닉스니까 너무나 친근한 아이들이 팍 튀어버리니까 이거 기다리기가 더 지겨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네. 사실 시장의 속성은 비슷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얼만큼 컨빅션을 가지고 근데 컨빅션을 공부 많이 해도 주가 빠지면 뭔 공부해요. 솔직히 지겨운 힘든데 그래서 그것을 잘 견디자. 저도 꾹꾹 참고 기다리고 견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순환매를 기다려야 된다. 기존 주도 좀 빠진 거는.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대표 조선주 얘기 나온 김에 갖고 오신 자료를 보면서 오늘 사실 아까 박현상 부장 얘기한 것처럼 뭐 이상한 뉴스 하나에 스쳤다는 표현을 방금 썼는데 좀 정확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원래 스쳐가는 바람결에 낙엽들이 쎄쎄쎄 아닙니까 그 노래는? 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심리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계속 이런 거 가지고 그냥 작은 뉴스 가지고 그냥 탁 하면 뭐 이런 거 그 헐리우드 액션이 아주 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오늘 발표된 것들 보게 되면 중국 상무부가 하나오션하고 미국 5개 자회사 이렇게 쭉 해서 뭐 한화 쇼핑, 한화 해운인가요? 뭐 그러면서 이렇게 뭐 쭉 또 필리조선소 있고 뭐 그런 것까지 이렇게 반 제재.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은 거래하지 마. 이거 지금 미국 정부 미국하고 니네 딱 손잡고 있는 회사들 아니야. 하지 마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또 심리적으로 미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잠깐만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결정해라 이런 쪽에 대한 내용들이죠. 미국하고 붙게 되면 니네 딱 끊어 이런 쪽이고 그러면 왜 하나만 그랬을까요? 하나가 화나게 해서 그럴까요? 아유 죄송합니다. 예. 그럼 하나 쪽이 불안하다 그러면 하나투자증권도 거래 중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게 아마 하나오션은 아니고요. 하나오션의 미국 법인에 대한 것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산하 5개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오션의 미국 자회사 5개만. 그러니까 하나오션 본사는 아니고. 미시라고 그러니까 미시는 아니고 하나오션의 거예요 아마. 근데 어쨌든 네네네. 네, 그러니까 필리조선소하고 그렇게 돼 있는 네네네. 쪽이다 보니까 네네네. 그렇게 나오는데 맞네, 미국 되게 자회사. 되게 중요한 거는 이게 그러면 왜 조선 쪽을 좀 기분 나쁘다 그러면 HD 현대 쪽들을 왜 안 했을까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잘 보시게 되면은 하나오션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하나 엔진 이 회사가는 그러면 직접 그러면 거기다 미국에서 그거 발주 주고 해서 하면 하나 엔진도 같이 포함될 텐데 이거 왜 안 들어왔을까요?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 엔진은 지금 중국 수주가 한 30% 돼 있어요 지금요. 이거 만약에 거래 금지한다 그러면 쇼티지 지금 가뜩이나 엔진 쇼티지인데 그럼 이거 취소하고 다 일본 회사로 넘어가야 되는데 일본 회사가 지금 다 한 60대 분들이 다 이렇게 해서 지금
회사 간신히 문 지키고 있는데 뭘 만듭니까 거기서? 그런 상황 쪽에서 자기네 불리한 거, 그러니까 중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습니다. 자기네 불리한 거고 자기 필요한 거는 제작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상황들이 일단 또 중심은 좀 잡아가야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은 엔진 계약 취소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것도 또 메이커들이 글로벌 계약할 때 보게 되면 엔진은 한국 걸로 해라고 계약하게 되면 그것도 뭐 취소할 수가 없는 거다 보니까 엔진 쪽은 전혀 영향이 없다고 봐도 되는데 시장에서 그냥 그렇게 본 것 같고요. 일단 던지고 봐. 하나 쪽들 다 던지고 봐. 미래 쪽으로 반응 나왔던 것 같고 국내 조선사 쪽에서 일부 중국산 후판 사용되는데 솔직히 그냥 이번에 관세까지 두드려 맞다 보니까 한국 거 써도 돼요. 그렇게 되면 가격만 맞게 되면 한국 거 써도 되다 보니까 이거는 큰 영향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미미한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그럼 미국에서 건조한 선박이 중국 항로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까지 들어간다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담쌓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선박이 미국에 들어와도 수수료 받고 미국 선박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또 수수료 받을 준비하다 보니까 점점 가능성들이 점점 멀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이게 뭐 영향을 끼치겠느냐라는 쪽보다 제가 보기엔 또 그렇죠. 손주가 요즘에 두 가지 모멘텀 있지 않습니까? 마스가 결론이 안 나와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의 지금 지금 관세 협상 끝나고 나야지 마스가 이거 진척될 것 같으니까 그것도 시간 걸리다 보니까 좀 실망스럽고 첫 번째. 두 번째는 LNG 선이 발주가 안 나옵니다. 이게 왜 안 나오냐면은 자세히 보다 보니까 지금 또 중국 쪽에서 그러니까 1, 2위 업체들이 지금 합쳤죠. 국영 조선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합치고 이제 세팅한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비딩이 그러니까 이제 발주 계약서 막 들어오면서 그 어느 정도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거 대비해서 잠깐 이렇게 중국 거 거기 주더니 한국이 좀 비싸도 한국으로 가자라고 하게 되면 이제 나올 때가 됐다고 봐야겠죠. 근데 그게 지연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다고 하게 되면 타임 공백 때문에 조선주가 이렇게 밀리는 그런 쪽에서 뭔가 탁 터지니까 아이고 이러면서 그냥 무너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미중과 만나서 뭐 어떤 뭘 합의를 하고 큰 틀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지금 여기서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좀 변화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중국, 러시아, 호주를 중국 쪽으로 바라보네요. 같은 쪽으로.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이렇게 봐오는 것 같고 멕시코, 캐나다, 이제 북미 이런 쪽으로 딱 돼 있는 쪽에서 이제 시나리오가 요 중간의 국가들에 대해서 일단 공유할 수 있도록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가장 좀 최선이겠죠. 미중 간의 무역 결정 쪽에서. 근데 중국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미국이 뭐 멕시코나 인도를 계속 압박하다 보니까 이거를 자기 쪽으로 조금 더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중국은 조금 더 좋은 시나리오가 되겠죠. 예. 근데 지금 가장 안 좋은 거는 중국 입장으로 보게 되면 러시아하고 북한 이쪽으로 놔두고 나머지 이렇게 다 싹 끌어모은 다음에 너 안 돼라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멕시코랑 캐나다 사이도 아직 그렇게 썩 좋지 못하고 인도 쪽도 지금 여전히 이제 좀 불만이 많은 상황들이고 호주도 미국 쪽인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 분위기는 이렇게 쫙 재편될지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끼어 있는지 우리나라라든가 또 이번에 보니까 내일인가요? 그 모레인가 그 ASML 실적 나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그 코멘트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네덜란드도 되게 애매한 입장이 되겠죠. 중국은 팔면 안 될 것 같고 못 팔자고 하더니 그러면 또 이제 다른 메모리 업체들 쪽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 가면 돈 될 것 같은데 거기 못하게 하고 막 그러면서 그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원래 상반기까지는 실적 전망치 안 좋았는데 하반기는 또 바뀌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무역 관련된 쪽을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것 따라서도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 쭉 보게 되면은 지금은 이래저래 생각하면 머리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모르겠다 그냥 정상회담 전까지는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시나리오를 쫙 가야겠죠. 자꾸 시계를 보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예. 아니 시간 여유 있어요. 저는 없어요. 예. 아니 시계 위치가 바뀌어서 아. 미리 체크하는 겁니다. 저 위치 여기 있는데요. 네, 가시죠. 감사합니다. 네. 다 말씀하신 거예요? 끝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어쩌다 보니까 이제 좀 잘 가다가 눌리는 것 위주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오랫동안 눌렸다가 이제 좀 고개를 들려고 하나 싶은 것도 있거든요. 지금 자동차주, 현대차 이야기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마침 또 오늘 이슈로 가져오셨어요, 부장님. 일단 뭐 현대차 아시다시피 관세율 결정 빼놓고 다 좋은데 자료 보니까 왜 안 가는지 모르겠다. 근데 관세율 결정이 당장은 안 나올 것 같죠. 우리 협상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 좋은 종목이 밑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마침 시장이 부담이 없는 쪽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오늘 올랐다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차전지 아까 잠깐 좀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시장이 오늘 이런 오르지 않은 쪽으로 돈이 쏠리지 않았으면 오늘 엔솔이 7, 8%씩 오르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시장의 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떠서 엔비디아가 좋고 미국 S&P가 다시 추세를 복귀하고 그러면은 2000이가 내일 또 뜰까? 시장의 선택이 어떻게 될까? 이거를 고민할 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답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내일 2000이 뜹니다. 내일 반도체 뜹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네. 대부분 투자자분들도 오늘 아침에 무엇을 뜰까 하고 째려보다가 9시 13분부터 30분까지 체결된 상황한 그 섹터로 붙잖아요, 대표님. 그거는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야속하게 삼성전자가 세론이 나오는 바람에 좀 다 어그러지긴 했지만은 내일도 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시장은 살아 있습니다. 강한 장이고요. 강세장이잖아요. 강세장의 특징은 아시다시피 내가 했던 시나리오를 바꾸면 안 돼요. 그리고 잘 팔면 안 됩니다. 어설프게 팔았다가 아예 못 잡아요. 아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동차 2차전지 투자자분들 물론 논리는 다르죠. 자동차는 배당을 많이 주는 싼 종목을 내가 그 관세 결정까지 내가 들고 가겠다. 이렇게 심플하게 접근하다가 관세를 결정나던 호재가 떠가지고 빵 떴어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배당률보다 높이 간다? 일단 차익 실현 반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짠다면 조금 쉬워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차전이 또 다른 경우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게 섹터를 많이 여쭤보시고 섹터에 대한 투자 전략도 경제 TV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은 섹터 로테이션 어떻게 좀 빨리 될 것인가 느리게 될 것인가 그러면 이제 기관들이 어떻게 가냐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대부분 그냥 바이트 반도체로 붙잖아요. 그러니까는 기관들의 매매 패턴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거가 맞을까 왜냐면 지금 실적 시즌이거든요. 이제 곧 3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는 그게 좀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자동차주 좀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세요? 자동차는 언젠간 돌고 돌아서 올라오기도 올라올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를 못 기다려서 그런 거죠. 기다릴 자신만 있으면 저희 아까 1부인가 2부에서도 김영익 교수, 봤는데 김영익 교수께서 차트가 일부에서 정말 요즘에 스펙타클한 여러 가지 네. 차트가 있는 거에 비해서 정말 완만하고 변화가 많이 없어요. 그러면 자동차주야말로 지금 인내심만 있으면 지금 들어가서 기다리기에 최적의 종목일 수도 있지 않을까. 죄송한데 네. 다 지금 물려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냥 행복하게 기다리고 있는 야 이거 오르면 좋겠다. 자의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예. 예, 올라오면 야 지수가 3,500, 600인데 나 현대차 때문에 죽겠네 이런 분들이 거의 8, 90%세요. 근데 순수한 어떤 예탁금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네. 예탁금이 있는 어떤 분들이 그러면 나 일부 매도한 거 여기에서 한번 기다려보면 안 돼? 라고 할 때는 그렇게 해서 사고 싶은데 절대 그래 한번 사보세요. 그러면 안 사실걸요? 예. 손이 안 배당이라도 나갈 거다. 배당수도 분리가 했을 땐 배당 받아야 되겠다 이런 거. 그런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 네. 근데 그게 아직까지 결정도 안 돼 있고 아마 그렇게 되면은 또 고배당 관련된 쪽들도 테마식으로 해서 뭐 이제 배당 자주 좀 많이 주는 뭐 지주사 이런 것들도 쫙 다시 오르겠죠. 은행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빠져 있으니까 지금. 예, 은행도 좋고 보니까 효성인가는 또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미리. 예, 그런 건 뭐 특수 TS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들도 준비될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그건 정부가 열어줘야죠. 그런 상황 쪽에서 그런 모멘텀 가지고는 될 것 같은데 그거 되기 전에 저렇게 이제 옆으로 빨래줄 이렇게 쫙 뛰는 상황 쪽에서 그냥 그런 건 있어요. 삼성전자가 빠지다 보니까 아이고 괜히 네, 마음은 좀 그나마 이제 폼은 좀 덜하겠네 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럼 이 상황 쪽에서 내가 갖고 있는 현대차를 물려있지만 그걸 더 물을 탈 것이냐 아니면 삼성전자가 좀 조정받게 되면 그걸 살 것이냐 제가 보기엔 오히려 삼성전자 조정받는 거 그걸 더 볼 것 같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히려 지금 같은 때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더 밀릴 거 크게 더 밀릴 자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편한 선택지거든요. 그러니까 갖고 계시는 거 죄송하지만 물려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갖고 계시다가 한번 변화 들어오게 되면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탕 움직이게 되면 그때 또 아유 한 5개월 6개월 만에 탈출한다 뭐 이런 식으로. 현대차는 새로 사지는 말고 갖고 있는 건 갖고 있어라 이런 얘기네요. 네, 차라리 차라리 말하면 네. 새로 사는 건 금지 대신 갖고 있는 거는 굳이 또 팔아서 뭐 액션하는 건 또 금지 이런 느낌이네요 지금.
금지라기보다는 거의 금지네. 비추천. 약간 2차전 엉덩이 무거운 투자하시는 분들 있죠.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차라리 지금 물려 있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늘리시는 건 괜찮을 것 아 같아요. 오히려 약간 네. 생각보다 엉덩이 무겁지 않은데 채팅창에서 상록수님이 저 삼성을 너무 오래 가지고 그거는 있어서 우리 김민수 대표나 박근혜 대표님 맨날 말려서 그런 거야. 사지 말라고. 네. 타이로 가지고 있었던 그럼요. 거긴 하지만 아무튼 저에게 그런 진득함이 있을 거라고 격려를 주신 상록수님이 계시네요. 2차전지는 어떤 거 같으세요? 오늘의 또 하나의 강세 업종이었는데 저는 이유는 다르지만 자동차랑. 저는 2차전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섹터만. 네, 근데 그거를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 아까 그래서 잠깐 언급은 드렸지만은 이제 지금부터 그러니까 아마 큰 이변이 없는 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요 정도쯤은 그냥 크게 변화 없이 그냥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유지가 되기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갈고 닦았던 이제 실력들이 이제 라인 전환해라라고 하다 보니까 전환했던 거 효과가 나올 거거든요. 그게 이제 얼만큼 북미 쪽으로 이제 커지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유지가 된다고 하게 되면 거기서 같이 붙어 있는 발맞추는 쪽들. 그러니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LFP 우리가 이제 하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 ESS 쪽들도 우리가 한다는 쪽에서 양극재 음극재 LNF 포스코 퓨처엠 이거부터 거기다가 또 ESS 부품들이 있습니다. 뭐 수랭지 들어가는 부품이라든가 또 같이 또 이제 온도 낮추는 그런 쪽의 역할을 하는 부품들 이런 쪽들은 이제 실적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해놓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만 해놓고 감가상각은 들어오는데 물량 들어오는 거 없다 보니까 계속 고생하다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런 건 아마 빠르게 반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코프로비엠 얘기는 안 하시네요. 그래도 나름 수직 계열의 대표였는데 지금까지. 죄송하지만 언급을 안 하셔갖고 제가 제 레이더에는 에코프로 그룹은 빠져 있고. 죄송하지만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순매수 1위, 3위가 에코프로. 그건 공매도 청산. 쇼크던가요? 예. 아. 근데 저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놨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자꾸 그러다가 중국이 기분만 나빠서 이거 통제 그러면은 또 일단은 막히는 쪽들은 에코프로는 좀 영향력을 받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업스트림에 뭐가 없다 이거죠. 약간 나머지는 수직 계열화가 돼 있지만 차라리 거기 잘 되는 게 LG 쪽들이 그나마 낫다고 생각되고 있기 포스코도 때문에. 있고 네. 그런 느낌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딱 LNF, LG, 포스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냥 제 그러니까 개인적인 네, 의견이니까 어쨌든, 참고만 네. 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끝. 알겠습니다. 빨리 우리 끝내세요. 아닙니다. 이제 그래도 아직 아닌가요? 있어가지고 네. 엔터 얘기를 아까 화장품 연결해서 하고 싶은데 얘네들도 주도주였고 근데 사실 중국 제재가 영향이 그렇게 큰가요? 중국 때문에 엔터랑 화장품이 움직였나 싶은데 저는 올랐던 논리가 어떻게 보세요, 부장님? 그냥 답답하죠. 중국 때문에 올랐나요, 화장품과 엔터가 최근에? 중국 비중이 그리 높지도 않았고요, 사실. 미국 때문 네, 아니었습니까? 미국 때문에 올랐고요. 네. 그런데 중국 때문에 이슈만 나오면은 가다가 사실 어제 엔턴 좀 올랐어요. 아 그랬나요? 어제 좀 올랐다가 오른 거 반납한 거죠. 그냥 오른 거 그냥 바로 음봉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뭐 전일 저점은 깨지 않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냥 안 보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리고 엔터는 3분기 실적이 썩 딱히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 보고서 나온 거 보시면은 종목들이 한두 개는 그래도 컨센 상해가 나와야지 전체 업종이 좀 끌어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대부분 부합이더라고요. 부합이고 뭐 종목은 이제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그런데 물론 그 수준이 합리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가격대는 안 깨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아까도 수급 게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건 알겠으나 싸면 내가 들어가겠다. 요 논리입니다. 요 논리. 근데 요 논리가 싸지면 들어가는 거지 지금처럼 어제 올랐다가 오늘 다 같이 밀리는 상황에서는 걔도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시장이 돌아가기 위한 뭐 투자자분께서 오늘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좀 시장이 좀 정상적으로 순환매가 돌았으면 좋겠다. 되면 이것만 쫙 가가지고 그날 승부 보려고 하고 그렇죠. 근데 그것이 비단 옛날엔 소부장으로 끝났는데 요즘 하이닉스로 확 해버리고 그런 분들이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시즌 돌아오고 하니까는 이때 한번 다 자정정이 일어나니까 좀 기다려보시는 게 좀 늦게 발표하죠. 이런 뭐 나요. 엔터나 뭐 내수나 11월 이런 거 좀 넘을 늦게 겁니다. 나오죠. 예.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다. 잘 걸리죠. 예. 작업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어제 엔터 얘기 나와서 하이브 매수 얘기했다가 죄송합니다. 예. 자꾸 어제 얘기 그만하시고 네. 연결돼서 내일 이야기.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런 종류의 또 처진 애들 갖고 가도 되는데요. 좀 다 갖고 가면 아이가 그러니까 이쪽도 갖고 계시거나 이제 좀 보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가 이제 올해 YY로 봤을 때 주가 흐름들 이 정도라고 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부담이라고 중국 말도 안 되고요. 그거 관련된 쪽들은. 네, 그래서 반영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뭐가 개선되는 거를 보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해서 뭐 앞으로를 좀 끌어온다. 그냥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쪽은. 이것도 움직이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럼 다 움직이지만 해요? 얼음땡 합니까?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자, 땡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네, 네. 땡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